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풍족한 삶, 안전한 환경, 원하는 것을 가질 때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극한 상황, 죽음이 일상처럼 다가오는 수용소에서도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은 빅터 프랭클이 경험했던 그 순간들을 이야기하려 한다.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행복으로 다가왔던 순간들 말이다. 아우슈비츠에서 다하우로 이송되던 날,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다. 혹시 기차가 마우트하우젠으로 가는 건 아닐까? 그곳은 악명 높은 수용소였다. 도나우강 다리가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커졌다. 그 다리를 건너야만 마우트하우젠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차는 다리를 건너지 않았다. 목적지는 마우트하우젠이 아닌 다하우였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기차 안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사람들은 춤을 추며 기뻐했다. 다른 이들에게는 끔찍한 수용소지만 죽음의 굴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행복했다. 작고 열악한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조차도 기뻤다. 여기는 화장터도 가스실도 없었다. 아우슈비츠처럼 즉각적인 죽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단지 그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수용소 안에서 행복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직 상대적인 것이었다. 다른 죄수 집단을 보면서도 행복을 느꼈다. 어떤 죄수들은 목욕을 할 수 있고 칫솔과 옷솔이 있었으며 매트리스 위에서 잤다. 한 달에 한 번은 가족의 편지도 받았다.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처참한지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처럼 살 수 있기를 꿈꾸는 것만으로도 작은 희망이 되었다. 또 어떤 작업반은 가파른 언덕과 진흙탕을 오가며 12시간씩 노역을 했다. 대부분의 사고와 죽음이 그곳에서 일어났다. 그런데도 그곳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곳에서 잠깐 일하다가 빠져나온 것조차 큰 행운으로 여겼다. 어느 날은 감독의 폭력을 피한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주먹이 빗나갔다는 사실 하나, 사이렌이 울려 작업이 중단됐다는 사실 하나, 그것이 곧 생명을 지켜준 기쁨이었다. 행복은 때로는 아주 사소한 데서 찾아왔다. 밤마다 이를 잡는 시간이 주어졌다. 천장에 고드름이 매달린 추운 막사에서 옷을 벗고 이를 잡는 일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만큼은 전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공습경보도 울리지 않았다. 그 덕분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 사실 하나가 감사였고 행복이었다. 프랭클은 자신의 즐거움을 대차대조표로 만들어 본 적이 있다고 한다. 몇 주 동안 즐거웠던 순간은 단 2번뿐이었다. 하나는 취사실 줄에 섰을 때였다. 요리사 F의 줄에 선 것이다. 그는 수프를 퍼주며 차별하지 않았다. 친구나 고향 사람에게만 감자를 더 주는 다른 요리사들과 달리 누구에게나 똑같이 수프를 나누어 주었다. 단지 공평하게 대했다는 사실 하나가 죄수들에게는 놀라운 행복이었다. 수용소에서 느낀 행복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의 행복이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고통이 없는 상태, 그저 덜 괴로운 상태. 하지만 가끔은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기도 했다. 일을 나가지 않아도 되는 날, 행진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날, 그저 판자 위에 누워 졸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다. 병자로 분류되어 막사에 남았던 그 시간, 빵 한 조각과 묽은 수프를 기다리며 나른하게 지낼 수 있었던 시간,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프랭클은 나중에 자신이 환자로 분류되어 막사에 머물던 경험을 떠올렸다. 새벽 5시, 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70명의 환자들이 흙바닥 막사 안에 빽빽하게 누워 있었다. 일을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행진에 나설 필요도 없었다. 그저 판자 위에 누워 졸며 빵과 수프 배급을 기다렸다. 빵은 다른 사람보다 더 적었고 수프는 묽게 타 희석된 것이었지만 그조차도 행복으로 다가왔다. 밖에서는 호루라기와 구령 소리가 울렸다. 야간 당번들이 차가운 바람 속에서 인원 점검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막사 안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안도였다. 비록 병들었지만 행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감사였다. 그것이 행복이었다. 강제 공동생활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사치였다. 늘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 있어야 했고 모든 행동이 감시받았다. 그러나 가끔은 짧은 순간이라도 고독을 누릴 수 있었다. 프랭클에게는 막사 뒤 배수관 위 작은 자리가 있었다. 시신을 임시로 두는 천막 옆 철조망과 바바리아 언덕이 보이는 곳이었다.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 초록빛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잠시 꿈을 꿀 수 있었다. 비록 옆에는 시체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잠시라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집이 있는 북쪽 하늘을 상상했다. 이 짧은 시간의 고독이 그에게는 커다란 행복이었다. 어느 날 발진 티푸스 환자 병동으로 자원하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친구들은 모두 말렸다.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랭클은 결심했다. 차라리 무의미한 노역에 시달리며 죽느니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죽고 싶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식이자 자기 삶을 끝까지 붙잡는 방식이었다. 그 선택 속에서 프랭클은 오히려 이상한 평온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행복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법칙은 단순했다. 되도록 눈에 띄지 않는 것. 감시병들은 언제든 고함치고 발길질을 했다. 죄수들은 군중 속 한가운데로 파고들려 했다. 옆이나 앞뒤보다는 가운데가 안전했기 때문이다. 주먹질을 덜 맞을 수 있었고 매서운 바람도 조금은 피할 수 있었다. 군중 속에 스스로를 묻는 것. 그것이 생존의 지혜였고 동시에 행복을 느끼는 방법이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이 곧 작은 기쁨이었다. 어느 날 프랭클은 환자 호송 명단에 올랐다. 사람들은 그것이 가스실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주치의가 그를 구해주려 했다. 명단에서 빼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프랭클은 거절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가겠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그 순간 그는 오히려 평온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자유 속에서 이상한 행복을 맛보았다. 프랭클은 친구 오토에게 유언을 남겼다. 만약 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내 아내에게 꼭 전해달라. 내가 매일, 매 순간 그녀와 대화를 나눴다고. 내가 누구보다도 그녀를 사랑했다고. 그리고 짧았던 결혼 생활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했다고. 오토는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프랭클은 담담했다.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마지막 남은 행복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 누군가 수용소 사진을 보여주었다. 판자 위에 누워 흐리멍덩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죄수들의 얼굴. 사람들은 끔찍하다고 했다.
하지만 프랭클은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이야말로 자신에게는 오히려 행복한 기억이었다. 행진하지 않아도 되었던 시간. 잠시 몸을 붙이고 따뜻함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 작고 미약했지만 그 속에 분명히 행복이 있었다. 수용소에서 행복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죽음을 하루 미루는 것, 빵 한 조각을 더 얻는 것, 작업반에서 빠져나오는 것, 잠시 눈을 감고 고독에 잠길 수 있는 것, 그 사소한 순간들이 바로 행복이었다. 행복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난다. 삶을 잃어버린 곳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프랭클은 말한다. 삶은 언제나 의미를 품고 있다. 그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다. 수용소에서조차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면 당신이 사는 오늘 포기할 이유는 없다.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 아주 작은 순간 속에 숨어 있다. 그걸 발견하는 태도가 바로 인간의 힘이다. 오늘 당신에게도 그 작은 행복이 있길 바란다.